오늘 짝 마감 토대로 해서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4월이 시작된 지 이제 5거래일이 지났습니다. 5거래일 내내 지수 밀립니다. 그리고 시장 분위기 너무나 냉랭한 상황이고요. 아유, 참 한숨밖에 안 나오는 주식시장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요. 시장에 대한 자세한 얘기들 나눠보겠습니다. MTN 상상클럽 신기영 대표, 현대증권 영등포지점 김수진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수진 차장님은 너무 오랜만에 뵙네요. 예, 정말 저희 MTN 개국 했을 무렵 그 초창기 때 저희 또 화면으로 저도 차장님 뵀었어요. 예, 1년 동안 뭐 미녀들의 주식수다라는 프로로 예. 찾아뵀는데 좀 한동안 쉬다가 다시 한번 이제 장을 지켜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출연하게 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 근데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이게 또 맞습니다. 이제 마냥 네. 또 이제 뭐 많은 다른 얘기들도 나누고 예. 싶은데요. 일단 시장 오늘 봐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본격적인 얘기 지금 이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팔자가 너무 거세죠. 최근 3거래일 동안 1조 원이 넘는 팔자 물량 나왔고요. 오늘 딱 하루에만 코스피 시장에서 6,700억 원대로 현재까지 이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자, 이 시장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김수진 차장님의 시각 먼저 들어볼게요. 이 시장 왜 이런 겁니까? 오늘 답답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한숨을 쉬다가 이쪽에 온 것 맞아요. 같은데 예. 일단은 지금 현 시장을 상황을 좀 돌이켜 보면은 다 나온 얘기겠지만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악화 그리고 일본의 공격적 양적 완화 이렇게 정책을 발표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어제 이제 현대차 리콜 사태 때문에 이렇게 악재들이 동시에 이제 맞물리면서 변동성 확대도 있고 그리고 투자 심리 위축을 이렇게 초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이제 고용 보고서예요. 이게 이제 엊그저께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는 이제 고용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그 선행 역할을 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예상보다 나쁘게 나오면서 고용 보고서에 대한 우려감이 더 증폭시켜서 오늘 외국인 매도가 또 거기에 플러스된 게 아닌가도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어저께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것도 또 만만치 않은 물량을 좀 초래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일본장을 또 엔화 약세 때문에 같이 볼 수밖에 없는데 일본장은 어저께 저가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로 끝나고 오늘 4, 5% 정도 올라서 총 7% 정도 올라서 우리나라 시장과는 되게 반대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우리나라 자금이 빠져나가서 일본으로 가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얘기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제일 수급 면에서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한 달간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은 거의 4조 원 정도 매도를 했고요. 그 반면에 이제 연기금은 1조, 기관은 2조 6천억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받아줌에도 불구하고 이런 외국인들의 큰 매도세에 이제 수급 공백을 메꿀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다음 주를 좀 전망을 해보면은 일단 주체는 좀 약한 모습. 나쁘게 보면 1930까지도 한번 찍을 수도 있고 오션 만기 이후나 장 중반 이후나 아무래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신기영 대표님의 말씀도 함께 들어볼게요. 예. 이제 어제도 이제 나오셔서 이제 시장에 대한 진단을 내려주셨고 예. 오늘 또 추가로 또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그 걱정, 우려감이 더 커집니다. 좀 예. 하루 사이에 조금 더 우려감이 대표님도 커졌습니까? 예, 커졌습니다. 사실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의 어떤 하단 부위 이쪽은 좀 지켜낼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면 그 하단 부위가 제대로 좀 안 지켜질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가지고 조금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급적인 부분으로 부연 설명을 좀 드릴 부분이 저는 이제 선물 쪽을 먼저 우선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 주간 단위로 따져서 선물에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취한 부분이 약 한 계약수로 16,000계약이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한 2조 1,000억 원 정도 금액을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의 포지션을 취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앞으로 향후의 시장에 대해서 다소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은 약간은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더 앞으로도 흘러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 이유는 엔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가요? 일단은 엔저에 대한 부분을 제일 좀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일본에서 양적 완화 발표가 나온 부분이 월 단위 7조라는 부분, 그 부분이 네네. 너무나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그 엔달러 환율이 계속적으로 상승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과정이 일부 좀 진행이 됐었는데, 그러한 과정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적으로 하락으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종목들을 보면은 종목들이 하락을 하는 부분이 전부 수출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들, 특히 대형주 위주로 굉장히 좀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평가를 하면은 일단은 일본에 관련된 부분이 좀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걸로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엔저 현상 또다시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엔화당 달러 값이 97엔 위로 올라서기도 했고요. 이제 시장에서는 또 한 번 이제 100엔 갈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마감 가격 함께 보실게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물론이고요. 자동차 부품주들 흐름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어제와 똑같습니다. 어제도 뭐 현대차 5% 이상 급락세였는데 오늘 4% 이상 일제히 밀려나는 모습입니다. 김수진 차장님, 자동차주에 대한 시각 어떠세요? 만약 이게 많이 떨어졌다고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이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많이 낙폭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온 게 뭐 많이 빠질 예.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장을 마감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또다시 이제 엔저 효과 때문에 다시 한번 낙폭을 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뭐 시장 얘기는 일단 똑같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얘기를 들여다보면 어제 리콜 사태와 오늘 엔화 때문에 낙폭을 했는데 추가적으로는 그 리콜 리콜 수가 이제 200만 대에서 이제 300만 대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 다시 한번 이제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런 얘기가 또 나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 엔저 효과 때문에 뭐 이럴 것이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긍정적인 좀 그런 코멘트도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많이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어제 얘기를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 일단은 영업이익 조정폭이 현대차, 기아차나 1% 내외뿐이 안 되고 또 미국에서는 교통안전부 소비자 불만 신고 건수가 일단 낮고 그리고 또 안전에 대한 이제 그런 결함이 큰 결함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 대수란 또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락폭은 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물론 센티멘탈적으로는 단기적으로 회복하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오늘 제가 장중에 뭐 19만 원대 정도의 중후반으로 보고 왔는데 글쎄 이쯤이면은 조금 이제 분할 매수 대응이 가능한 영역으로 좀 받아들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눈높이는 좀 이렇게 철저히 낮춰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서 오래 가지고 있고 오래 수익을 낼 거다, 뭐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관점보다는 일단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현대차 오늘 20만 원 깨진 채 이제 마감이 되는데요. 이 아래 때라면 분할적으로 접근하는 네. 것도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뭐 나쁘지 않다라는 시각 보여주십니다. 신경 대표님께서도 마찬가지 생각이실까요? 어제 지적해 주시기로는 이제 20만 원 선. 이제 그렇습니다.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탈됐거든요. 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0만 원을 이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현대차에 대해서는 다소 좀 부정적인 시각이 이제는 좀 앞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0만 원 선만 지켜내준다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지금 20만 원 있는 자리를 아래쪽 하단으로 이탈을 해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그리고 약간의 반등은 한번 나올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향후에 20만 원을 제대로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거래량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시면은 어저께 외국인들이 100만 주를 매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외국인이 74만 주를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뭐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매도를 취해 나가는 뭐 이틀간에 걸쳐서 한 170만 주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아주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당분간 상승으로 움직여 나가기에는 좀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걸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하락도 좀 염두에 좀 둬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은 좀 비중을 좀 축소를 시켜 나가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악재들이 뭐 하나둘씩 나오더니 이제 뭐 개수로 따져볼 수 없을 만큼 확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나마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이슈 하나 꼽아봤습니다. 삼성전자 이슈 담아봤습니다. 확인하시죠. 역시 삼성전자 얘기하려니까 목이 메입니다. 역시 삼성전자였습니다. 지난 1분기에 그 IT 대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 잘 나왔습니다. 함께 확인하시죠. 자, 지난 1분기에 실적 이렇게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53조 3천억 원대, 영업이익 8조 5천억 원대. 1년 전 같은 분기와 비교하면 영업이익이 무려 52.9%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만 놓고 보면 사상 최대 두 번째 규모고요. 장사 잘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 기댈 곳은 IT 업종뿐일까요? 김수진 사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잠정 실적지를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 것도 좋게 그래가지고 좀 오늘은 조금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시작했는데 뭐 장 중반 이후로는 좀 되게 안 좋았는데요. 예, 예. 일단 삼성전자로 보면은 보시다시피 아까 매출 52조 그리고 영업이익 8조 7천억 이렇게 있고 전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액은 한 7.24% 좀 빠지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1.58% 빠졌는데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좀 소폭 하향했지만 작년 4분기 때는 이제 영업이익률 자체가 15.7%에서 이번에 16.7% 이렇게 정말 말씀하셨듯이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해서 좋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안을 좀 들여다보면 영업이익에 이제 애플 소송 관련 이제 충당금이 6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에 합해 보면 9조 3천억이나 영업이익을 낸 거예요. 그때는 대단하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서프라이즈들 이제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내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분야별로 보면요. IM 부분, 그러니까 IT랑 모바일 부분에서는 영업이익이 6조 3천억 정도 내서 전체 영업이익이 한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1조 1천억, 그리고 디스플레이 1조 원, 가전 5천억 이렇게 세부적인 영업이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지금 이렇게 좋게 나왔는데 과연 2분기 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0조 원이 넘어설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이제 궁금한데요. 글쎄요,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부분이 IM 부분이 70%를 차지하는데 갤럭시 S4가 이제 본격적인 이제 판매가 4, 5월 달에 이제 예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추세로 보면은 4, 5월 달부터 이제 약간 상승세를 탈 것이고 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고가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저가 스마트폰에서도 되게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과는 이제 점점 추가적으로 이렇게 주가의 차별화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항상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했었을 때 그날을 항상 기억해 보면 이렇게 서프라이즈 수준이 아니면은 이렇게 주가에 영향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밋밋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앞으로는 뭐 점진적으로는 실적을 반영하는 그런 주가로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시장만 조금 도움을 준다면 수급면에서 도움을 준다면 조금 조정 후에는 다시 상승세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분기에만 7천만 대 스마트폰 그쵸. 판매됐다고 이제 잠정적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더라고요. 2분기 이제 새로운 스마트폰 나오게 되면 그 2분기에는 과연 그 판매량은 어떻게 될 것이며 실적은 정말 우리가 기대한 그 10조 원 이상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 이제 주목되고 있는데 자, 과연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그 갤럭시 시리즈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 또 관련 업체도 굉장히 많은데 덩달아 같이 갈 것인가 또 궁금해집니다. 신경 대표님, 삼성전자 비롯해서요. IT 뭐 부품주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봐주세요. 예, 저는 이제 삼성전자 오늘 실적 발표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근데 아쉬운 게 진짜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거요? 예, 오늘 같은 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한번 멋지게 좀 올려 세워줬으면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아주 흉흉하게 돌아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전 근데 또 밀릴 줄 알았어요. 예. 매번 이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제가 어저께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거기에서 수급적인 부분이 과연 어떻게 뒷받침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파악을 해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역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표를 다시 한번 좀 보시면은요. 지금 그림의 흐름을 보면 3월 달부터 빨간색 선이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입니다. 빨간색 선의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3월 달부터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매도를 취해 나가는 그러한 포지션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삼성전자 과연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은 외국인들은 조금 정체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이 약 한 거의 8만 주 정도를 삼성전자 매도 포지션을 취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그래도 그나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잘 견조하게 움직여 나가는 모습이 보여졌지만 지금 기술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삼성전자의 중심축은 지금 150만 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상으로 삼성전자가 150만 원을 지켜내준다면 꾸준히 우상향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150만 원 있는 자리를 지켜내지 못한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외국인 수급이 쭉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했는데요. 예. 그 뱅가드 물량 관련해서 뭐 이렇게 빠져나온 건 아닐까요? 물론 뱅가드 물량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쪽의 물량이 합류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어느 특정 펀드가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일단 수급이 빠져나가는 걸로 일단은 인식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그럼요. 예.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지금 오늘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주가 흐름이 제대로 좋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실적적인 요인보다 어떤 유동성적인 측면, 자금의 흐름 이쪽이 시장에서는 좀 더 크게 작용을 해나가는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거든요. 네. 그래서 종목들을 보시는 데 있어서도 어떤 실적적인 요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수급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관심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파트론과 그다음에 서울반도체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서울반도체 오늘 많이 밀렸던데요. 예, 근데 파트론하고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들도 그렇고 뭐 기관들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지금 매수의 흐름을 잡아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흐름의 움직임을 보면은 아래쪽으로 밀려서 지지권역이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돼 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 종목의 흐름이 다시 한번 좀 좋게 움직일 걸로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오늘 서울반도체를 잠시 한번 좀 보시면은요. 수급을 보시면은 파란색 선은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빨간색 선은 외국인입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물량 출하가 일부 조금은 나오고는 있지만 흐름의 움직임은 그래도 꾸준히 매수세를 유입을 시켜나가는 그런 모습이 좀 일부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트론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지금 아주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끌고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아주 굉장히 좀 양호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건 이제 다음 주입니다. 오늘이 이렇게 끝났고요. 다음 주를 위한 대응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 안 좋은 뉴스들이 너무나 많아서요. 이제 국내에서 이제 그 금통위 관련 추가 인하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절실히 듭니다. 그리고 그 추경 편성 부분도 좀 확실하게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뭐 11일 날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시장의 지금 예측은 뭐 경기 부양에 대해서 이렇게 정책 당국에 또 이렇게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필요한 만큼 또 해줘야 되니까 그 기존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시장 금리는 이제 금리 인하를 반영해서 일단은 이제 낮아진 상태고요. 그리고 금융시장의 일단 초점은 지금 이제 금리 조정 여부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금리 이제 인하 횟수에 그렇게 초점을 좀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약간 금리 인하 쪽으로 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미국의 이제 어닝 시즌이 개막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8일부터 알코아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어닝을 이제 시작이 되는데 글쎄요, 그 미국 쪽은 이제 강세론자들이 워낙 지난해 11월 달부터 시장을 주도해 왔기 때문에 요즘 분위기가 뭐 이런 분위기면 계속 이제 랠리를 좀 이어갈 거로 예상을 하고 미국 쪽은 이제 기술주나 금융주 쪽으로 조금 좋게 봅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가 워낙 디커플링 되어 있어가지고 미국장을 이렇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의 이제 다음 주 이제 전략은 뭐 일단 IT 섹터나 이제 중국 내수 소비재 이쪽은 또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거지만 이제 4월 이제 재보선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책 모멘텀 관련주들 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단기적으로 한번 매수해봐도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때 이제 다음 주 이후에나 모선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나 서프라이즈 되는 종목들을 굉장히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실적 관련해서는 2분기 연속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률이 늘은 그런 회사들을 찾으셔서 좀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분석했습니다. 현대증권 영등포지점 김수진 차장과 MTN 상상클럽 신경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습니다.